나는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다. 봉투는 조금 낡아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성민에게, 아버지의 글씨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혀 있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아들 성민에게, 혹시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고 이곳에 와준 것이겠지. 먼 길 와줘서 고맙다. 나는 주변을 천천히 바라봤다. 묘지는 조용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는 가끔 이곳에 와서 민수와 이야기를 했다. 물론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민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비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읽었다. 아들아, 사실 아버지는 너에게 늘 미안했다. 민수를 잃은 뒤 아버지는 2번 다시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음 문장을 읽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에게 조금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늘 걱정했고 늘 멀리서 지켜봤다. 나는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때 멀리서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나는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아버지가 거기 있는지.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보자 조용히 돌아갔다. 나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난다. 나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아들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너는 우산을 두고 학교에 갔다. 그래서 아버지는 퇴근 후에 학교 앞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학교 앞에 우산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냥 누가 놓고 간 줄 알았다. 내가 그 우산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모르게 그렇게 몇 번이나 너를 지켜봤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들아, 사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편지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왔다. 아들아,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한다. 돈도, 집도, 재산도. 하지만 아버지는 생각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나는 다음 문장을 읽었다. 그것은 사랑받았던 기억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들아, 내가 살아가다가 힘든 날이 오면
한 번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세상 어딘가에 너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편지를 붙잡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들아, 이제 아버지는 민수 옆에서 조용히 쉬려고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여서 정말 행복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아들이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때 편지 봉투 안에 작은 종이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아,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책상 위 파란 통장을 한번 열어보거라.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 안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민수의 비석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바람이 언덕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비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형,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다. 아버지 잘 만났지? 나는 혼자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에게 말했다. 형, 나 열심히 살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묘지를 떠났다. 차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여서 정말 행복했다. 나는 운전을 하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버지가 없는 집. 하지만 이제는 그 집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늘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안경, 낡은 펜, 그리고 오래된 달력. 나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서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아들아,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책상 위 파란 통장을 한번 열어보거라. 나는 책상 위를 바라봤다. 그리고 거기에 파란색 통장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오래된 통장이었다. 표지가 조금 달아 있었다. 나는 통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통장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잔액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숫자를 천천히 읽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 통장의 맨 뒤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아들아, 이 돈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 아니다. 내가 남긴 것이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아버지에게 작은 봉투를 준 적이 있었다. 아버지 고생 많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나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아버지에게 작은 돈을 드렸다. 아버지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써라. 나는 그냥 아버지가 받기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장 속 글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가 준 돈을 조금씩 여기에 넣어두었다. 나는 통장을 바라봤다. 아들아, 이 돈은 내가 번 돈이다. 그래서 다시 내가 쓰면 된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메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들아, 아버지는 많은 것을 남기지 못했다. 큰 집도 큰 재산도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는 남겼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음 문장을 읽었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햇빛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하지만 사랑은 남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지.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다. 그리고 어쩐지 아버지가 어디선가 조용히 웃고 있는 것 같았다.